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BS 서울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기간이 지나고 이제 대선 선거 개표 방송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선 운동 관련해서 이제 광고비도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 SBS도 꽤 수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2분기 때 지금 4월, 5월, 지금 6월 달까지 해서 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광고 집행이 많았고요. 이런 것 때문에도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특히나 이 TV나 이런 공중파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광고 수익이 더 많습니다. 광고가 이 주된, 지상파 TV 광고가 주된 수익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광고 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SBS는 나름대로 드라마도 좋은 괜찮은 작품들을 잘 내놓는, 그래서 이 방송 시청률도 꽤 괜찮게 나오는 그런 민영 방송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민영 방송사, 그 공중파 민영 방송사 중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은 이 모회사인 그 TY 홀딩스, 이게 태영건설의 이제 모회사이면서 지주회사인데, 이쪽이 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SBS에 대한 경영권 매각 스토리가 여러 번 이 시장에 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이전 정부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형 공중파 방송국을 M&A 시킬 경우에는 그 떡고물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태영건설의 윤 회장 쪽에서 거의 뭐 태영건설을 포기할 테니까 SBS는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결사항전으로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SBS를 매각을 하면 그 사이에 떡고물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뭐랄까요, 이 권력 실세 중에 이런 탐욕을 갖고 움직이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 지상파 방송국이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이 언론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뭐 12월 3일 날 그 내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탄핵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SBS에 대한 매각은 물 건너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 SBS 주가는 다시 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대선 기간 이제 광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대선 특수를 좀 누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선방하는 정도였지만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뭐 광고 수익을 많이, 광고가 나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이나 또 영업 그 손실을 본 것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순손실로 이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영업 손실을 보이시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나름대로 이 그 광고 수익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SBS가 넷플릭스하고 이 컨텐츠 유통 계약을 맺은 게, 그것도 6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은 게 뭐 국내에서 방영하는 SBS 시청률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SBS를 직접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시청률에서 잡히는 게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률을 갖고 따지는데, 그 시청률보다는 이제 그 넷플릭스의 이 컨텐츠를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 200억짜리 그 귀궁인가요? 뭐 드라마 한 게 그 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컨텐츠 유통 쪽에서 이제 또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TY 홀딩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SBS 매각에 대한 그 목소리가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TY 홀딩스의 윤 회장 쪽 그 오너 일가는
이 SBS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그 윤석열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배수진을 치고 아주 나왔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이 좀 인식 못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태형건설 워크아웃 될 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태형건설하고 그 나머지 계열사들을 다 뭐 매각하더라도 SBS만큼은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 윤 회장이 그 나름대로 그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왜냐면 이 언론이라는 것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그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으로 윤석열 임기 딱 중간 그 3년차 끝나고 이제 곧바로 탄핵되면서 그 이거 조기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라 그런 면까지는 이제 그 염두에 두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TY홀딩스는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성공하면서 SBS도 지켜낸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 2월 21일자인데 이 SBS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1% 정도 더 이제 시장에서 매수를 한 건데요. 그만큼 이 SBS가 나름대로 실적이 향후 이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국민연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다양한 정보를 가장 많이 주고 그러면서 국민연금 이제 이 주문을 받기 위해서 진짜 가장 빠른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연금이 팔면 이거는 실적도 있지만 뭔가 좀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지분이 공개될 때마다 그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에 대해서 SBS는 앞으로 6년간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잡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SBS의 이러한 드라마들을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6년 후에 SBS와 거래를 연장해서 갈 수도 있지만 SBS는 자신들이 이제 그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의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하면서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독자적으로 SBS가 해외에 그 콘텐츠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름대로 6년짜리 계약은 SBS가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SBS의 콘텐츠들을 전 세계의 넷플릭스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SBS 자체가 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거는 나름대로 그 성공한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지분율도 그렇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끝나면서 주가 한번 급등을 했죠. 근데 이때 급등한 것은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물 건너갔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 내 권력 실세가 욕심이 나도 이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서 SBS를 그 이 매물로 그러니까 경영권 매각을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른 것이죠. 왜냐면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SBS의 주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내린 실적과 함께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였던데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선 방송 그 본격적인 대선 방송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이제 실적에 따른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오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적에 의해서 이제 밀어 올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BS는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SBS는 이제 흑자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왜냐면 이 공중파 방송은 그 자체가 이 라이센스입니다. 즉 이 라이센스를 그 갖고 있지 않으면 방송업 자체를 뛰어들 수 없는 지상파 방송국에
이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국이라는 이 그 뭐랄까요, 이 가치가 굉장히 좀 시장 장벽도 있는 거, 진입 장벽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SBS의 기업 가치는 올해 이제 꾸준히 개선되면서 이게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여기를 반영하는, 실적을 반영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모회사 이 태형건설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내고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덜어내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